한식의 세계화 외칠 때가 아닙니다. 세계 요리 받아들여 한식 발전 해봅시다. 더 맛있고 다채롭게 세계의 한식화. 안녕하세요. 압구정의 까품과 교대역의 쿤썸 차이에 다녀왔습니다. 까품은 역시 태국인 셰프님들이 요리하신다는 곳으로 고기 요리가 유명해서, 쿤썸 차이는 한국인인 김남성 셰프님이 요리하시는 곳인데 미슐랭 빅구르망에 선정되어 있기도 하고 셰프님께서 감사하게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녀와봤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솔직히 태국은 해산물 요리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불공평한데요. 고기 요리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노다메 칸타빌레에서 노다메가 왜 치아키 센파의 피아노 연주 보고 눈물 흘렸는지, 불공평하다고 했는지 그 심정이 새삼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니 왜 피아노까지 잘 치는 건데. 까품에서는 카무얌, 카오카무, 꾸에디어우를 먹어봤습니다. 카오양은 태국식 항정살구이인데 통으로 조리해서 레스팅한 후에 썰어서 내줬죠. 보자마자 우리나라 궁중음식인 연저육찜이 생각났어요. 원래는 부드러운 어린 돼지로 만든다고 해서 연저육찜인데 현대에 들어서는 주로 통삼겹살을 이용해서 만들죠. 카오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연저육찜이랑은 차이를 보였는데, 첫 번째로 따로 소스를 내줬다는 점, 요리할 때 쓴 양념장에 추가적인 조미를 한 것으로 보였고, 둘째로 불맛이 났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조림 요리도 완성한 후에 직화에 지져주고 별도의 특제 소스를 함께 내줘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식에서는 뭔가 조림이면 조림, 구이면 구이지 복합 조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카오가 밥, 카무가 족발. 카오카무는 태국식 족발 덮밥입니다. 계피나 팜슈가를 쓰는 등 양념 구성상의 차이도 흥미롭긴 한데, 고기 자체에서 엄청 특별한 맛을 냈다기보다는 또 소스를 곁들이는 형태로 복합적인 풍미를 구현하더라고요. 피쉬소스 베이스의 새콤한 소스가 곁들여집니다. 육풍미와 해풍미가 힘을 합치니 그 복합적인 향미가 이루 말할 것이 없고요. 가공유만 넣어주면 육회공인데, 쌀국수 육수에도 피쉬소스가 들어가서 고기랑 해산물 계열 풍미가 풍부하게 섞여 들어오는 게 매력이었습니다. 태국 요리의 장점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한식을 우리도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세계 시장에도 한식을 더 자신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게 될지도 모르죠. 까품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크게 복합조리와 복합조미 두 가지를 한식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겠냐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림 요리를 한번 직화로 구워내는 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제가 홍콩에서 일했을 때 한 일본인 셰프이 닭볶음 할 때 항상 센 불에 닭을 넣고 갈색으로 완전히 볶아낸 다음에 소스를 넣고 마무리하는 걸 봤거든요. 카라멜 풍미나 고소한 맛을 내주는 마이야르 반응이 통상 160도나 180도 인근의 고온에서 잘 일어나는데, 물을 넣고 조리하면 물이 증발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100도 인근을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고기만 볶아서 마이야르를 먼저 충분히 내준 후에 소스를 넣어서 풍미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복합조리법이었던 거죠. 주의하실 게 있는데, 잘못 볶으면 질겨질 수 있는 고기 부위, 지방이 적은 불고기거리 등은 처음부터 소스랑 같이 버무려서 볶는 게 좋아요. 아니면 퍽퍽해져서 맛이 없거든요. 소스에 포함된 설탕 등이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강한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확연하고 크거든요. 불고기 같은 경우엔 볶아준 후에 토치 등으로 살짝 직화해줘도 좋겠죠. 이렇게 고기의 부위나 특성별로 다른 복합조리법을 적용해주면 좋겠고, 불고기라도 꼭 레스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단백질 구조 자체가 너무 뜨거우면 물을 뱉어내기 때문에 불고기도 레스팅해주시면 훨씬 촉촉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음식은 무조건 식으면 맛이 없다는 관용구가 사실은 거짓일 경우도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인간은 왜 직화의 향을 좋아하는 걸까요? 세계인의 입맛이 다 다른데 구운 향은 만국 공통으로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최나건 선생님께서는 옛날 옛적 불을 이용한 요리법의 발견이 워낙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DNA에, 우리 무의식 속에 확연하게 각인되어서 그렇다고 추측하십니다. 고기는 부드러워지고 단단하고 질긴 지방은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살균까지 되니까 향이라는 감각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존에 유리한 음식을 다시 찾아먹기 위한 기억의 수단이고, 오랜 세월에 걸쳐 불향을 너무 강렬하고 좋은 기억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나 오늘 말 많이 하네. 세계적으로 특정 나무의 불향을 이용하는 우드파이어 요리가 부상하기도 했는데, 산이 국토의 70% 이상이라는 한반도에서 우드파이어 요리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복합 조미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태국 요리에서는 해산물 풍미와 육 풍미를 결합하는 형태가 잦은 것 같아요. 바다의 힘, 돼지의 힘. 고기 요리인데 피쉬소스를 곁들여주거나, 피쉬소스 베이스 국물인데 고기를 함께 넣고 끓이거나, 한식에서 이런 형태로 특제 소스를 곁들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나? 참소스가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양념갈비집이나 삼겹살집 가면은 내어주는 새콤달콤한 간장 양념이요. 대만 간장을 써서 고소한 찐 콩향이 난다는 게 특징인데, 이것도 일종의 세계의 한식화라고 생각은 해요.
대만 간장이 단가가 저렴해서 썼는지 이 맛을 의도해서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실제로 굉장히 저렴한 소스지만 이거 한번 카피 떠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잘 만든 소스고요. 부산의 어떤 보쌈집에는 엿기름, 발효를 이용해서 만드는 질금장이라는 소스를 내주는 곳도 있다는데 그런 특제 소스들을 만들어서 어울리는 요리에 곁들이고자 하는 시도들, 풍미를 다각화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한식에서 더 활발히 일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전통도 기존 전통처럼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장르의 파괴가 아니라 발전 내지는 확장 그런 거죠. 오늘날 한식에 많이 사용되는 양파를 예로 들자면은 그 양파의 양이 서양 양자거든요. 서양에서 들여온 파라고 해서 양파인 건데 오늘날 한식의 대표 재료 중 하나로서 사용을 하잖아요. 양배추, 양상추 마찬가지고요. 이게 입맛의 현대화를 위해서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좀 수확을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시작한 채소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옛 조리법이 담긴 고조리서들, 고문헌들을 보면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도 버터도 있었고 치즈도 있었어요. 버터랑 치즈를 한식에 사용해서 퓨전 한식 내지는 포스트 모던 한식을 하는 건 좀 뻔해서 재미없을 뿐이지 버터랑 치즈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실 전통 한식이 아닌가 하는 걱정 또한 할 필요가 없죠. 태국 현지인분들이 요리하신다는 레스토랑들을 쭉 다녀봤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태국 요리에 대해 이야기를 듣진 못했는데요. 그래서 4년 연속 미슐랭 빅그루망을 유지 중인 쿤솜차이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김남성 셰프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장은 요리의 맛 전반을 진두지휘하지만 태국의 소스는 식재료의 맛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터뷰 영상은 다음 주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 재해석한 한식을 식품으로 선보이는 코리가 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코리안 코리.